뭐 우리들은 저기 후자를 보고 후자죠. 있죠. 동아시아 자유화, 동아시아 해방이라는 큰 판 안에 안고로서 북한 해방 혹은 그렇죠. 북한 비핵화가 들어있죠.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세한 네. 이야기도 우리 많이 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하게 제가 조금 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예. 북한의 비핵화 혹은 북한의 해방 이 문제가 전제가 된 겁니다. 지금 미국이 그동안 한 8개월 동안 문제된 게 북한을 별로 좋지도 않은 저수지의 물고기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 안은 뭐 핵을 뭐 무장을 하든 안 하든 지금 중국을 건드리는 거는 중국에 대한 무역정전 선포를 하고 계속 같이 동기화된 싱크로나이즈드 된 방식으로 이 정책 수단들이 계속 집행이 되고 있는 거는 중국이라고 하는 저수지 그 물을 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저수지는 네.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뒷배지.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한반도 유사시 개입 의지. 그렇죠. 네. 중국 조중 동맹. 네. 이거를 물을 빼버리는 거죠, 저수지. 그러면 이제 북한 혼자서 이제 마른 저수지에 날뛰는 물고기 되는 거죠. 조금 뭐 그러면은 뭐 네. finally dying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죠, 뭐. 물고기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거지. 환장하죠, 수면은 내려가는 지금. 거지. 이제 등짝은 나오지. 아금이는 뻐끔거려가지고 숨은 못 쉬지. 그러니까 물속에다 대가리 쳐박고 숨은 쉬어보려 그러지. 이제 환장하는 상태에서 그래서 들어가는 이제 거야, 김정은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 북한의 체제는 전체주의 사교 체제이기 때문에 평양에 있는 자기들의 핵심 참모들한테 말하자면 생활 보장을 할 수 있으면 저 체제는 유지가 됩니다. 네. 그런 체제니까 시쳇말로 김정은식 정치 자금이 비자금이 굉장히 중요한 체제예요. 지금 이게 제재가 되고 중국까지 저렇게 되니까 지금 물이 말라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지금 말랐나 하면은 자기한테 소위 불법 자금을 만들어 오던 네. 가마우지죠 말하자면은 네. 물고기를 잡아주는 가마우지 이제 비자금 39호시 돈독내서는 그 앞전이라 그래. 앞전이라고 그래. 앞전. 앞전 그 부하들을 앞전 쓰는 놈, 앞전 앵벌이 하는 애들. 앵벌이 하는 친구들 좀 뭐 따로 또 뒤를 좀 챙겼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 한 5, 60명이 요번에 다 총살당했습니다. 예. 그 돈까지 지금 빼앗아 가고 지난번에 중국 시진핑한테 가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리젝트 당하고. 돈 빌려달라 그랬대요. 그렇죠. 네, 그거 뭐 아는 사람은 알아요. 요번에 사실은 뭐 한 달도 안 됐죠. 가가지고 빨리 미국하고 협상해라.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그냥 트럼프 아저씨 만납시다라고 한 거고. 설마 여기 청와대 매일 밤 전화해서 야 돈 보내주세요. 돈 보내주세요. 근데 뭐 많은 부분 지금 계속 그렇게 보내달라고 했는데 미국이 어떻게 우리 지금 문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저수지로 들어오는 물꼬를 옆으로 틀어버렸어요. 예, 이렇게 저수지로 물꼬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 물꼬가 그렇죠. 있는데 그걸 못 들어오게 막고서 옆으로 빼버린 거죠. 그렇죠. 뭐 절대 못하게 하는 거죠. 가문기에 저수지 물을 위에서 네. 내려와야 되는데 네. 그걸 비건하고 예. 같이 지난번에 실무 그룹을 만들었잖아요. 제일 처음에 트럼프가 모든 대북 제재 해제나 모든 대북 정책에 대해서 나의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세게 이야기했어요. 세게 얘기했죠. 그다음 그 뒤에 바로 폼페오가 또 못 박았지. 못 박았죠. 네. 그다음에 비건을 지정을 해서 네. 실무 그룹을 만들어서 모든 중요한 우리 페인팅, 이리저리 이제 스며들게라고 할 것들을 다 지금 차단을 해서 옆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돌려놨죠. 이대목에서 지금 감옥에 있는 여성 한 분을 우리가 칭찬을 하고 넘어가야지. 예. 박근혜.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떤 정부도 못하던 일인데 개성공단 방 빼버리고, 그렇죠. 금강산 계속 닫아 걸고, 그 다음에 사드 배치 시키고, 그 다음에 북한을 압박을 했죠, 사실은. 그렇죠. 이제 그 사실 다 정치적으로는 우리 같이 이렇게 종북 친북이 그냥 어마무시하게 날뛰는 사회에서는 그게 다 정치적으로 손해 볼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대통령도 그거 못했었는데 그 일 저지른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그러면 그건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 이제 그걸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 막아놨던 그 물꼬를 터갖고 어떻게 북한은 넣어보려고 하지만 미국이 완전히 스톱시키고 있는 거죠. Don't move. 그러니까 이제
저수지에 이제 물이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이제 급한 게 이제 급해야 되는 뭐 이번에 뭐 김정은이가 중국 가서 건강 검진 다 받고 그 우황청심환을 와장창을 사가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이미 그 키에 그 나이는 뭐 둘째치고 그게 그 몸무게가 한 130kg 되지. 130kg 오버됐을 거예요. 그 얼굴도 뭐 그렇고 하여튼 뭐 그거는 예. 좀 에피소드지만은 어쨌든간에 그 미국은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차 저기 베트남의 하노이 회담 예. 이 부분 관련해서 국내에서 여러 가지 분란이 많은데 계속 그 트럼프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거 서두를 거 없다 그러죠. 서두를 거 없다라고 하는 걸 한 뭐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도 그 얘기했고 폼페오도 그 얘기했어요. 이거 그렇죠. 시간 걸리는 일이다. 그게 저수지 물 빼는데 시간 필요하다는 그 얘기야. 이야기죠. 왜냐면 한꺼번에 뺄 수 있는 능력은 돼요. 그러면은 중국이 지금 IMF 가게 생겼다고요. 예. 그 다음에 자칫하면 시진핑이 예. 중국에서 천하대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시진핑의 권자가 권력이 아주 실감을 폭력적으로 무너지는 무너질 수가 수도 있어요. 뭐 이거는 미국도 안 바라요. 이거는 전 세계 어떤 누구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안보 위기고.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은 조절해야 될 게. 골병 작전이. 아마 그 서서히 예. 단계적으로 예. 시진핑이가 더 이상 평양을 갖고 있지 못하겠다. 평양의 손을 놓겠다라고 예. 하는 그 직전까지. 예. 그리고 계속 협상을 하면서 이러다가는 내 권자가 위험하다라고 판단할 때까지 아마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게 저수지 물 빼는데 필요한 시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북한 김일성 영생교의 뒷배를 이루는 중국의 지정학적인 뒷배 그거를 제거해내는데 저수지에 물을 빼는데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니까 트럼프나 이제 폼페오나 계속해서 야 거기 핵실험 안 하고 미사일 안 까고 저기 그 ICBM 안 날린 지 이제 1년 됐어. 폼페오도 그 얘기했죠. 그렇죠. 그게 박지필께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지식인들 정치학을 하는 사람들 혹은 뭐 또 우리 뭐 저기 제도권 언론 정치인 혹은 뭐 586 주사파까지도 저런 정말 인류사에서 보기 힘든 저런 포갑적인 사교 전체주의가 어떻게 저렇게 지속을 했을까? 북한 김씨 정권의 지속 여부 그것의 가장 중요한 백그라운드는 옛날에는 구소련이고 그다음에 중국 즉 그 말하자면 지정학적으로 자기를 보호해주거나 지원하는 어떤 무조건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그 그레이트 파워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이제 트럼프나 이제 핵을 가지게 된 상황에서는 그리고 중국이 자유화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반대로 간 게 자명해지고 그 다음에 오버 스트레치 너무 과잉해서 시진핑이가 그 힘을 쓰는 바람에 엄청난 빈틈이 생겼습니다.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거 중국이랑 이제 지정학적으로 대립하겠다. 얘들 버르장머리 가르치겠다고 나서니까 이제 메뉴 1번은 이제 북한이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메뉴 2번은 나중에 이제 그 저기 남사군도의 비행장일 겁니다. 메뉴 2번은 문재인이요? 그건 우리 같이 가는 거니까. 아니야. 메뉴 1번하고 2번하고. 메뉴 1번은 김정은. 메뉴 2번은 문재인. 아니. 우리는 냉정해요. 그냥 우리 견적내. 그거는 독립된 메뉴가 아니라 평양에 종속된 지금도 우리 고든찬 같이 이야기하듯이. 아니야 일종의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별도 메뉴예요. 그럼 뭐 별도 메뉴. 제가 토론이 좀 필요하지만 합시다. 이번에 가서 이제 미국 가서 고든창이 이제 무슨 말 하나 옆에 앉아갖고 이제 꼬다는 모르자루처럼 한 시간 듣다 올 텐데 같이 패널이랍시고 제가 이제 오늘 고든창한테 얘기할 때 이제 그 패널들끼리 이제 주말에 통화를 해서 이제 4명이서 패널 디스커션을 미리 좀 하기로 했어요. 고든창에 몇 시에 전화 걸면 되냐 그래서 이제 네 맘대로 한국 시간 아침 당신 맘대로 아침 11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맘대로 거시라고 토요일 일요일 날. 그래서 이제 세팅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 영어로 편지에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마 내 혀가 좀 얼어붙어 있을 거다.
My tongue will be a little bit frozen. 네, 그래서 내가 이 미국 그 원어민들 사이에서 한 일주일쯤 살면 좀 내가 풀리는데. 영어로 꿈을 꿀 수 있는데 I need about a week among natives before I begin dreaming in English. 그래서 뭐. 딱 이제 딱 그 노가리를 그렇게 풀어놨지. 근데 아까 이제 그 얘기 여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그 저기 어디야 그 제가 보면 거기서도 이제 그 똑같은 얘기는 그러면서 그 영어 편지에 그 말을 썼어요. 예. 사실 한국인으로서 이게 한국의 지금 상태가 이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부끄럽죠. 그래서 it's a shame. 참 부끄러운 일이다 내가. That such a country as South Korea, such a prosperous country as South Korea, such a 그러니까 한국과 같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그렇죠. is totally under the horrible spell of the 데모사이달 토탈리테리안 컬트 오브 노스 코리아. 그러니까 그렇죠. 뭐냐면 북한의 그 대량 학살 전체주의 사교의 그 정신적 제어, 예. 마법 주문 아래 예. 한국과 같이 잘 사는 나라가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게 나 정말 창피한 일이다. 내가 그렇게 한 문장 써놨다니까. 그게 정말 쪽팔리는 일이야 이거. 아우, 나 돌아버리겠다.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 예. 뭐 지금 현재 586 우리 저 전체주의하고 여러 가지 참 관대롭게 보는 우리 저 문재인 정부의 국내 정치적인 영향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집권을 예. 하고 난 뒤에 뭐 촛불 혁명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숙청을 하고 공포사회로 만들고 그리고 평화 그 다음에 남북 공동 번영 뭐 이러면서 말하자면 사람들을 망상에 가게 만들었는데 그게 거짓말이고 그게 안 되고 그게 그냥 정치적 선전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다 알아요. 아는데 그냥 평화 그러면 그게 들어가. 문제가 뭐냐면 언론, 법조, 야당 정치, 그 다음에 학계, 그 다음에 교사, 문화 예능 이게 다 정신머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초 지식인, 민초 생활인들만 속이 그거 아닌데. 갈급해서 당당당당당당당. 아이고 나 참 제가요. 그 저기 이선본 그 아카데미 그래서 셰임풀한 건 맞아요. 저기 그 강연 이거 한 달에 한 5번씩 가는데 갔다 오면 이제 잠을 못 자. 여러분 이게 오시는 분들이 다 배운 분들인 민초 생활인, 민초 지식인들이에요. 예.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갈급하게 댕댕댕댕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저 야당 정치권은 뭐 하고 있으며 조중동 메이저 언론은 뭐 하고 있으며 잘 나가는 검찰 판사는 뭐 하고 있으며 대학 교수들은 뭐 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이제 조 교수님 같은 그런 영역의 교수님들 한마디 하는 교수들 우리 조 교수님 빼고 다른 사람들 근데 이제 이런 거 보면은 무지하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갔다 오면 제가 잠을 잘 못 자요, 사실은.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지금 이야기하면은 뭐 큰 무슨 그랜드 스킴 이런 거 제외하더라도 일단 미국의 그러니까 비핵화에 이르는 방법은 다양한 여러 가지 수단과 전술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수단의 어떤 방향성이 지금 비핵화라고 하는 아주 테크니컬한 이슈가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체제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지금 한꺼번에 총체적으로 동원이 되고 또 구사가 되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거기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베를린 그렇죠. 장벽까지 언급한 거예요. 장벽의 붕괴를 누가 예상했겠느냐? 까지 언급이 나온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 나왔다라 그러면은 지금 우리 한국의 지식인들은 뭐 좌든 우든 혹은 뭐 자칭 진보든 보수든 간에 그게 뭘 의미하냐? 베를린 장벽 붕괴 전후에 일어났던 세계사적인 혹은 독일사적인 혹은 소련사의 변화. 그다음에 그 변화를 이끄는 여러 가지 주 요인들 그걸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면은 우리 한반도 지금 이 비핵화 게임의 수준과 내용들을 조금 더 잘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 저기 뭐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조선이나 중앙하고 동아일보가 조금 달라요. 예. 그 이번 하노이 다루는 게 동아는 이제 특히 남북 문제 혹은 북한 핵 문제가 가면 한겨레보다도 한겨레스럽거든요. 그렇죠. 예. 동아가 스탠스가 저는 한겨레가 뭐 회사 이름을 동아로 바꾸고 동아가 회사 이름을 한겨레로 서로 제호를 맞바꿔치기 하도 저는 하나도 안 놀랄 것 같아. 예. 이 문제에 관해서. 동아는 이제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러니까 김정은이 계몽군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펌프질하고 있고 조선이랑 중앙은 좀 조용해요. 네, 조용했죠. 눈치 까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근데 제가 이제 한마디로 이번 하노이 북한 그 미북 회담 어떻게 될 거냐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정규재 대표가 말하듯이 김정은이가 득이의 웃음을 날리는 그런 일은 안 벌어집니다. 이건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질 수 없습니다. 이 판세로 보면 우리가 완전히 쿨하게 잘 보면은 30대 중반의 김정은이가 자기 몸을 버릴 정도로 사실은 불안에 소위 말하면 조울증에 걸려서 낮에는 공황장애에 걸릴 정도로 심장 벌렁벌렁하고 잠 안 오고 그런 맹랑맹랑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또 비교를 많이 하는 게 이러다가 이제 우리 좀 말하자면 이제 뭐 우리 자유민주 많은 우파 일반 사람들이 또 조금 이제 그 민감한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의 베트남화라고 하는 데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구도가 많이 다릅니다. 뭐 우리가 처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비참하고 또 걱정스럽고 하더라도 그건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그 전 세계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구도를 바꾸려고 하는 쪽이 베를린 장벽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걸 유념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다음 주에 이제 볼턴이 옵니다. 소위 말하자면 지금 현재 다음 주에 이번 주 말인가 다음 주인가 하여튼 뭐 그래서 와서 오는데 볼턴이 왜 오는가?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전략, 세계 전략을 볼 때 트럼프의 여러 가지 행동 너스레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신뢰할 수가 없어. 정말 짜증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많이 있어요. 근데 말을 험하게 하니까. 근데 이제 항상 소위 트럼프의 너스레, 트럼프의 그 과격한 발언, 그 뒤에는 항상 볼턴이 그것의 의미를 정확히 전략적으로 컨펌을 해줘요. 지난번에 별명이 대통령 볼턴이잖아. 대통령 볼턴. 그게 이제 근데 우리 지금 대통령 프레지던트 볼턴 아니야? 국내 전문가들도 소위 말하자면 트럼프 이전 혹은 트럼프가 동아시아 중국과 정말 컨프런테이션, 정말 체계적으로 중국을 손을 봐야 되겠다는 결심하기 이전에 오바마까지의 미국의 국제 정치를 배웠던 사람, 혹은 그게 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 굉장히 이해가 안 되거나 생경한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막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아니면 지금 핵실험 안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막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빨리 레짐 체인지 해야 된다. 레짐 체인지라기보다도 아무튼 너 이때까지 해놓은 거 없다 북핵에 관해서 이런 비판을 하죠. 그 이야기가 뭐냐면 너가 아무리 그냥 김정은이하고 악수하고 손잡고 사랑해 해봐야 그거 소용없고 지금까지 진전된 게 없으니까 핵 문제는 김정은이가 포기 안 하니까 레짐 체인지 해버려. 인권 폭탄 터뜨려. 이 말까지 나오고 있지. 나오고 있죠. 근데 트럼프가 앉아서 뭐냐면은 저수지 물 빼고 있었지 그동안. 그래서 묻고 있었죠.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은 표현을 못하잖아. 그거를 사실은 일곱의 국제정치학자들은 다 연결을 하고 알고 있으리라고 봐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를 골똘히 고민하거나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성공이 될 건지 아니면은 성공이 안 될 건지 연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면은 지금 우리 같은 이런 이야기들은 안 나와야 정상인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렇게 한 3만 불 되는 국가에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없고 우리가 이렇게 댕댕거리면서 맨날 거죠. 얘기하는 거지 뭘. 왜냐하면 지난번에 얼마 전에 볼턴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했다는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네. 어떤 제재 해제도 종전선언이든 뭐든 네. 간에 그건 안 된다. 했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볼턴이 옵니다. 이제 이 대목에서 제가 네. 사람들이 흔히 존 볼턴이 얼마나 나쁜 말라면 흉악하고 좋은 말라면 살벌한 아저씨인지 잘 몰라. 굉장히 리얼리스트하죠. 현실주의자고. 현실주의라기보다 살벌해요. 이 사람. 왜 그러면 이 사람이 의회 청문회 당한 적이 있거든. 네. 그게 왜 청문회 당했냐면 2003년에 아들 부시 때 예. 이라크전을 했잖아요. 이라크를 깨고 들어갈 때 그렇죠. 명분이 WMD였잖아요. 예. 대량 살상 무기를 이라크 후세인 정부가 개발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하시라도 테러 조직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부니까 이라크 정벌 해야 된다. 그래 이라크를 깬 거 아니에요. 2003년에. 그렇죠. 그때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 있다는 소리를 제일 많이 떠든 게 볼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나중에 대량 살상 무기가 안 밝혀졌고 없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 볼튼을 미 의회가 불러가지고 야 당신 없는 대량 살상 무기 왜 있다라고 구라쳤어요. 그래가지고 청문회로 엄청 좋았었어요. 그래요? 네, 그때 볼튼이 어떻게 디펜스를 했어요? 그럼? 아니 뭐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 이러고 넘어갔어요. 그때 아들 부시 행정부의 그쪽에 그 공무원이었다고요. 그 당시에 네. 볼튼이 전략가였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필요하다고 싶으면은 그냥 일 저지르는 아저씨야. 없는 대량 살상 무기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일 저질렀는데 한반도 문제, 중국 문제에 대해서 아마 특히 남북한의 핵 위기 이후에 북한 핵 해결 문제에 대해서 가장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이 구상을 하고 움직이는 사실 전문가입니다. 네, 전략가죠. 그래서 아주 군사적 대담한 수단, 전략가예요. 경제적 수단, 네. 체제 변경까지 인권이니까 네. 그 수단이 어떻게 맞물리는가를 같이 놓고 구상을 했던 사람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평양 정권의 지속성, 네. 내구력까지 내구력까지 다 그것의 그 에센스, 그게 중요한 요소를 국제정치학적으로 혹은 권력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사실은 백악관 안에서 네. 트럼프한테 자문을 말하자면 전략을 디자인해주고 있는 디자인하는 거죠. 조수죠. 네. 그렇죠. 어시스턴트죠. 전략가죠. 보좌관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턴이 온다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겉으로는 아마 좋은 얘기만 보도될 건데 네. 실제 그 메시지는 무지하게 얼음과 같이 싸늘할 거예요. 까불지 마. 까불지 마. 한마디로. 함부로 허튼 수작하면은 골로 가는 수 있어. 골로 가는 수 있어. 그런 이 게임이 무슨 게임인지 알간. 그러니까 그렇겠죠. 거의 그 차원.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봅시다. 비건, 네. 볼턴. 그러니까 비건 폼페이오 볼턴으로 봅시다. 물론 예. 저기 급수로 따지면은 폼페이오가 제일 높지만은 제일 높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획 지위는 볼턴이라고 보면 그렇죠. 됩니다. 브레인은 그러면은 볼턴이죠. 가장 지위가 높은 폼페이오가 베를린 장비급 붕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예. 미국의 그게 나중에 실행되는 뭐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누구도 모르지만은 예. 미국의 말하자면은 북한 비핵화 전략은 현상 변경입니다.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체제 변경이죠. 체제 변경, 레짐 체인지. 북한 해방이에요. 북한 해방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고.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볼턴이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평양이 김정은이가 전략적 결단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는 한, 뭐 스몰 딜이든 뭐든 간에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해서 이걸 전략적으로 꾸려갈 거라고 하는 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실무적인 담당을 한 비건은 그 살벌한 사람이 젊었을 때 구소련을 구소련을 해체하는 그쪽에 그쪽에 아주
정보, 30대 초반에 그 정보원이었다고 정보전략원이었다. 뭐 그게 아마 20대 말인가 뭐 30대 초반인가 뭐 그럴 거예요. 아주 샤프한 네,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실무기획자입니다. 네.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네. 보고 있는 관측점이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게임은 예. 굉장히 그랜드 스킴 속에서 움직이는 게임이고 2차 예. 2차 다음 주에 이제 일주일도 안 남은 27일 날 회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일희 할 필요는 없다. 정말 쿨하게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봐야 된다. 예. 외교적인 것, 경제적인 것, 체제적인 것. 예. 그리고 지정학적인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다음 주에 펼쳐지는 하노이 2차 예. 미북 정상회담 뭐 기레기들이 뭐라고 떠들고 해도 큰 틀은 미중 전쟁 안에서 보시면 되고 큰 틀은 저수지에 물 빼는 거. 그러니까 저수지에 있는 물고기는 평양의 김일성 영생교 네. 대량 학살 전체주의 사교 체제고 네. 저수지의 물은 중국의 지정학적 뒷배고 그래서 그 물을 지금 한 1년 가까이 빼왔습니다. 예. 그리고 위에서 들어오는 거 유입을 막았죠. 가급적이면은 큰 트러블 안 일으키고 막으려고 하고 있고 막아왔죠. 막아왔고 네. 그다음에 네. 정부에서는 뭐 여러 가지 애먼 소리는 못하지만은 네. 미국의 금융 당국이나 네. 이런 쪽에서는 살벌하게 위협을 하죠. 위협을 하고 조치를 하고 너희 있죠. 함부로 날뛰다가 골로 간다 하고 위협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굉장히 쿨한 마음으로 미북 정상회담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마음이 갈급하고 다급한 거는 뭐 한국이 뭐 적화된다, 한국이 무슨 주한미국은 철수한다 이런 것 때문에 갈급하고 다급한 게 아니라 이 거대한 세계사적 문명사적 쓰나미 속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준비가 돼 있다면 정말 G5 독일급 국가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게 안 되면 휴전선 남쪽은 그리스 짝 나고 예. 휴전선 북쪽은 베트남 짝 나는 거예요. 아니 뭐 베트남 쪽으로 갈 수 없습니다. 베트남으로 간다고 움직이는 순간에 아니 제 말씀 뭐냐면 북한 해방 이후에도 이후에도 예, 그렇죠. 우리가 정신이 지금 잘 좀 각성이 돼서 중요한 네트워크가 여기저기 있으면 그게 북한 해방 이후에 우리 그 한국인을 이끌어서 이 남북 그 자유민주 그 국가 연합이 하나로 털어서 보면 그게 G5급 가는 거예요. 독일급으로. 대박이죠, 뭐. 근데 우리가 이런 정신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렇죠. 그 좋은 기회에서 휴전선 남쪽은 저 그리스 정도로 추락해 버리는 거고 휴전선 북쪽은 이제 김일성 영생교는 끝났지만 베트남 정도 수준으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걸 막는 도리를 방책을 찾아봐야죠. 그렇죠. 우리 정신의 각성과 조직화의 문제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